안녕하세요, 주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케빈, 이번에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뭐죠? 네, 이번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2000년도 이현승 감독의 연출작 10월에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복된 새해 맞으세요. 전 당신이 이사 오기 전 이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1999년 12월 21일 일말에서의 행운을 기원하며 김은주. 현관 옆에 강아지 발자국은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던 건데 기다리는 편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집의 첫 번째 주인인데 편지를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편지가 당신에게 가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장난하신 거라면 일말에 도착하는 편지들을 그냥 놔둬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1999년 12월 29일 김은주. (98년 1월 9일부터) 눈이 많이 올 거예요. 글쎄, 그때 독감이 대유행이었거든요. 아이고 정말이었네. 아니, 뭐가? 성현, 야! 아무래도 시간이 어디선가 뒤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편함 때문이었어요. 근데 헤어밴드는 고맙지만 전 머리가 짧은데 어쩌죠? 만날 날은요 2000년 3월 11일 3시고요. 장소는 산호사이변. 2000년 저야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지만 성현 씨는 2년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번 영화는 케빈이 선정하셨는데 10월에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시기마다 날씨마다 봐야 되는 영화가 있다고 항상 제철 영화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 제철로 또 나오네요. 네, 지금 늦가을 10월에 볼만한 영화로 저는 10월애가 떠올랐고요. 게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 가장 핫한 두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랑 지리산에 나온 나오죠. 두 배우 나오죠. 네. 이정재 배우랑 전지현 배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저희 알고리즘으로 보게 돼서 이 영화를 같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아, 아이고 정말이었네. 아니, 뭐가? 저희 메인 콘텐츠가 한 영화를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 다시 봤을 때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케빈이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 10월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 이 영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정재랑 뭐 전지현 배우가 그 당시에도 탑 배우였거든요. 그렇죠. 네, 탑 한창 배우. 라이징 할 때죠. 그쵸. 네. 라이징에다가 광고도 엄청 많이 찍고 예전에 그 의류 광고도 진짜 같이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유명한 배우여서 이 두 예쁘고 잘생긴 두 배우가 나온 뭐 아름다운 풍경의 사랑스러운 뮤직비디오 같은 영화다 라고만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로 영화를 추천받아서 다시 보니까 이 영화는 2000년도 멜로 영화의 전형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랑의 풋풋함, 쓸쓸함, 아련함, 그리고 다시 만난 그 판타지 이런 게 다 담고 있어가지고 지금 훨씬 더 영화를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는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저는 원래 타임슬립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약간 논리적인 이야기 흐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타임슬립 장르의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선이 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느낌을 받은 영화가 크게 많이 없어서 10월에를 솔직히 안 봤었고요. 이번에 케빈이 추천해 주셔서 저도 넷플릭스로 다시 봤거든요. 네. 역시 뭐 비슷했습니다. 계속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2000년 작품이다 보니 예전 감성의 영화잖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2000년도에는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싸이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에 감성적인 글로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한 그 싸이 감성의 글들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 솔직히 항마력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우도 많기도 했고, 영화 마무리도 좀 급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저는 좀 와닿진 않더라고요. 굳이 좋은 점을 찾자면 사내 연애나 그 동종업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만남이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도 전지현이 다시 옛 연인을 만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연애나 동종업계 연애를 꿈꾸거나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교훈적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별로였나요? 아니, 영화를 좀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저 주제가 영화를 좀 다시 보니까 그 출연진이나 뭐 제작진 같은 거 다시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가 그 유명한 저희 홍경표 촬영 감독, 그냥 기생충 찍었던 그 감독이 이 영화를 실제로 찍었고요. 그래서 미장센이 좋잖아요. 좋습니다. 확실히 예. 좋죠. 화면은 그리고 좋죠. 예. 이 영화의 이제 영화 음악은 그 가수 김현철 씨, 김현철 씨가 했기 때문에 사실 OST가 사실 너무 좋긴 좋아요. 감성적으로. 김현철 약간 옛날 느낌 그대로죠. 예. 그 느낌이 예. 있고, 그리고 이 영화의 그 아름다운 노을 배경이 이제 강화도의 성모도라는 곳이래요. 이 영화가 전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로 노을로 엄청 유명한 촬영지로 급부상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 풍경 나오잖아요. 네. 거긴 제주도 우도라고 합니다. 네. 제 키워드는 편지입니다. 영화를 보면 다행히 좀 느린 인터넷은 되지만 휴대폰이 없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요. 글로써 서로 소통한다는 게 낭만적이고 클래식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누군가의 손글씨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고 글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지현이 글씨 쓸 때 그 글씨를 되게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문구를 글로 적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는 게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요즘은 편지를 거의 보내질 않잖아요. 너무 편한 삶을 살다 보니까 불편하게 편지를 소통한 예전인 시절이 또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그 시절만의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편지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시니까 이야기를 해볼 게 있는데, 이정재와 전지현이 같이 소통을 하는 게 편지였는데, 사실 편지라는 물리적인 매체도 있었지만 메시지라고 범위를 확장해 볼 때 뭐 누군가를 위한 집 혹은 건축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말에라는 첫 번째 건축물에 나올 때 아빠가 상처를 줬었던 아들에게 미안하고 사랑한 메시지를 그 건축물을 통해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일종의 저는 편지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2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제주도에 전지현을 그리면서 집을 이정재가 설계를 해요. 근데 그 집 역시도 그 전지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이 건축물도 메시지 그리고 편지까지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해석이네요. 네. 네. 저는 추가로 한 가지 더 10월에 관련된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예. 네, 그거는 시간여행이라는 키워드고요. 시간여행이라는 설정은 정말 어떤 이야기든 매력적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소재 자체가. 뭐 어떤 영화가 원조다, 근본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각각의 영화마다 그 쓰이는 요소와 매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동감도 있고, 그 다음에 테넷도 있고, 예. 그 드라마 시그널도 있고, 더콜이라고 넷플릭스 영화 있었죠. 그다음에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어바웃 타임, 너의 이름은 등등 엄청 많은데 시간여행 타임슬립이라는 소재가 다 각각 재밌게 쓰이고 있어서 저는 좀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좋아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마도 인간의 관심사는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자 미래에 대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훌쩍 떠났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먼 미래에는 혹시나 뭐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간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항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10월에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 영화를 좀 확장해서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러시죠. 이 영화에 이제 이정재와 전지현처럼 사실 실제로 만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사랑을 느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피터는 혹시 영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누군가를 실제로 보거나 만나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진 않는데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진짜 연락을 엄청 장기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상으로는 이제 몇 통의 연락으로 서로 약간 깊게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게 우선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긴 하겠지만 실제 저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랑에 빠지기 예, 쉽지 예, 예. 않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데 단지 글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케빈은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충분히 어떻게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는 더 가능하다. 완전 가능하다. 이걸 왜 제 얘기를 아, 하고 싶냐면 공감, 오늘따라 특히 공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예, 얘기하고 예, 싶냐면 예, 예. 예전에 뭐 펜팔이었겠죠. 예, 근데 예. 요즘 랜덤 채팅, 뭐 블라인드 미팅일 텐데 음.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 대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것도 네. 대면에서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시간 제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요즘에 많이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앱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나 전화를 그냥 얼굴 안 보더라도 연락을 해서 친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누군가를 꼭 직접적으로 만나야지만 사랑에 빠질까? 그렇게 소통을 하면은 혹시 호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팅 추세가 또 어떻냐면 줌 미팅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줌 미팅?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자 일단 모집해요. 예. 모집하고 제한된 시간을 준 다음에 줌에 사람들 다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그 다른 참가자를 일정 제한된 시간 동안 계속 미팅을 합니다. 줌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줌으로 대화를 하고 이제 나중에 끝나서는 번호를 주고받는데 오히려 요즘 시기에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뭐 한 사람만 만나거나 아니면 두 사람만 만나거나 할 텐데 줌 하니까 여러 명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대면을 해야 되나? 아니어도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요즘 시대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메타버스 환경 되면은 뭐 실제로 아바타끼리 이야기하다가 사랑에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뭐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과거나 미래의 어떤 사람과 연락이 된다면 케빈은 뭘 부탁하고 싶어요? 그분한테? 이러면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미래예요, 제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제가 미래면은 예. 얻을 거 없고 과거면은 얻을 게 되게 많아요. 과거의 사람이 제가 과거의 사람이에요. 아, 예. 그러면 미래의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때 얼마였어? 나중에 얼마 나중에 됩니까? 그해 삼성전자 얼마야? 특정한 주식을 얘기하면 되니까 그해 그 주식은 얼마야?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무조건 사면 되잖아요. 그때 코인 있으면 코인 그때 지금 미래의 코인 얼마야?라고 하면 지금 코인 포지션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지금 집 사마라. 예. 뭐 이런 거 솔직히 2, 3년 뒤에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 좀 그거 무조건 물어볼 거고 미래의 사람은 사실은 과거 사람이라 얘기하면 뭐 얻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내가 미래의 사람이라면 과거 사람한테는 영화 속 전전처럼 내가 잃어버렸거나 뭐 그런 거를 찾아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예. 뭐 부탁은 해볼 수 있을 예. 것 같네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아니면 그때 그 여자랑 헤어지지 마. 그럼 넌 영원히 그 후로 여자를 못 만나. 그러면서 그 여자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 최고였어. 그러면 이번에는 명장면 명대사 한번 말씀해 보시죠. 케빈의 명장면 명대사는 뭔가요? 제가 꼽은 명장면은 하나 꼽자면 우체통을 가운데 두고 서로 우체통을 꺼내는 교차 편집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 안에서 2시간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죠. 그 장면이 가장 주제를 잘 드러낸 장면이고, 명대사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잘 마음이 드러나 있는 한 구절이지 않을까 싶어서 꼽았습니다. 저는 일말의 집 자체가 그냥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 네. 뒤 아름다운 배경에 진짜 그림 같은 집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 영화에서 더 이상의 명장면이 있을까 싶네요. 네. 이 10월에와 함께 보기 좋은 다른 영화 뭐가 있을까요? 타임슬립 로맨스 장르 영화는 꽤 많잖아요. 그쵸.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이었습니다. 그 영화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영화에 설득이 되더라고요. 특히 영화 OST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타임슬립 장르물이고 여러분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별 5개 만점에 3개 반이고요. 시간을 초월한 아련함, 그리고 두 배우의 미모입니다. 저는 우선 별점은 별 2개고요. 한 줄 평은 한혜연의 멈춰! 유학 멈춰! 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